다음은 뭐 대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지방 분권 네.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복부인께서는 지방 분권 이런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잖아.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관심 많죠. 그게 이제 조예가 관심이 깊은 많죠. 일차적인. 네, 지금 아마 정부의 그 정치권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치화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어떤 권역별로 뭘 실행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별로 실행을 하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확산이 돼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그 지자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지자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법 기존 방법대로는 좀 어렵다. 뭔가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지방 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분권, 자치 분권으로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라는 취지의 어떤 발대식이라든지 뭐 이런 위원회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분권하면 이제 분권을 나눌 분자의 권력권자니까 이게 지방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치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 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그 이해관계에 상당히 전까지 휘둘려져 왔고, 지금까지 뭐 지방 분권을 이야기한 적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에 합당하게 뭐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단지 뭐 대선이니까 뭐 표 몇 표 받으려고 뭐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뭐 떨어지면 또 난 모른다. 또 이렇게 또 가버릴 거고. 그런 식으로 지방 분권이라는 어떤 대의적 과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좀 대우를 그렇게 받아왔다. 근데 그게 상당히. 당연한 게 일단 헌법에 그 뭐 자치입법권 같은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면 내가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그 지방자치에서 하고 싶어도 법을 만들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유성규 본부장님이 그 교권 관련해서는 교권 확대가 아니라 아동학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뭐 그런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져봤자 결국은 또 그 벽에 가서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법적인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작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봉건주의, 지방 봉건주의, 그죠? 각 지역별로 자치를 했던 그 봉건 사회를 겪지않은 우리나라예요. 중국과 일본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각 봉건주의를 다 거쳤어요. 봉건 제도 봉건 제도를 거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되는 뭐 행정 통합, 네. 분권과 통합은 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연 친환경 항노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항노화가 친환경이 근데 그걸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 분권을 하는 것보다는 이 광역화해서 권역별로 통합을 해놓고 이제 그것들을 거기에 이제 분권을 주겠다는 그리 이야기인 하려면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주처럼 네, 그렇게 힘 있는 지방자치제를 해야 돼. 힘 있는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경남도 도지사가 중앙정부 내지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 그 힘이 있겠어요? 또 우리 그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국회의원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중앙당의 국회의원 및 중앙당의 공천권에 꽉 잡혀가 있는데
무슨 분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려 그러면 뭐 불경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자치권을 가지려면 힘이 있는 중앙정부에 대적하거나 그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뭐 지방분권이 돼야지. 지금 현재는 권력만 키운다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분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지방자치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 분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지역에서 과연 지방분권의 권한이 이양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러한 제도적 여러 가지 법률적 그런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척도가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가 맞아요.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며 주민자치도 안 되고 문제는 예. 경제죠. 경제 납세 국세 비율 세금 네. 70% 이상이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뭐 7 내지 80% 이상이 전부 중앙 집권화돼 있고 권력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예. 지방자치가 어려워요. 이게 경남 부산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KNN에서 그 뭐 이게 특집 방송을 한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나 그때 기피된 거 그거다. 깊이 됐어요. 이야. 아니 그때 저 있을 때 전화 왔잖아요. 맞아 깊이. 그 뭐야, 앞에 연관성 있네 우리. 깊이 이수경 선생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억이 나는데 경남 부산 행정통합 좋다 해라. 그 대신에 경남과 부산이 통합이 되면 어차피 부산이나 창원 쪽의 발전, 그러니까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되는 거는 이미 행정통합의 역사에서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저는 이 지방분권 이게 행정통합 안에서도 지역 간 패권주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이 패권을 잡고 있듯이 그래서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한 패권주의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행정기관의 각 분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남도청을 진주로 이전을 해라. 그 경남 행정통합을 하는데 도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게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그 행정통합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통합이라는 오늘 뭐 각 기분 안 좋은 지역을 일 놓고 있으셨어요. 그대로 오늘 왜 이렇게 각 왜 이렇게 지역을 공격적이지? 그대로 시군구를 그대로 놓고 부산과 경남의 특별한 행정기구만 하나 만드는 방식이 있고 전체를 통합해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현재 경남 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이 됐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 개정을 어떤 식으로 둘 것이냐, 시군구 단위로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시군구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 경남이 부산 경남이 통합이 되면 서부 경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남과 부산의 지역에 이 소외된 지역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진주 사니까 진주 역시도 진주가 이 지역 소멸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기관 중요한 기관의 행정기관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의 소멸 이 부분을 극복해낼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의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를 해왔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검증하고 거쳐야 된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먼저 구축이 안 되면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저는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잘하고 있던 요 앞에 그러면 민주당 정권 때는 불경 뭐 메가시티 한다며. 메가시티요. 그것도 없애놓고는 또 무슨 행정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이슈 제기를 통한 정치 노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전 뭡니까 저 진척이나 앞으로 기대하는 바도 없다. 심지어 대구 경북은 여기하고 좀 달라요. 대구 경북은 경남 부산하고 좀 다르다고 정서 자체가 아직도 대구 경북은 끈끈한 뭐가 다 있다고 TK가. 근데 자기들이 지금 옛날에 홍지사 홍 시장 홍 시장하고 김철우 도지사하고 한 게 뭐냐?
그 지금의 행정통합 건영만 통합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 그러면 권한을 미국의 주 단위처럼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할래? 대구 경북 주로 하겠다. 이까더란 말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주 단위 정도의 권한을 줘야 이게 효과 있는 것이지 지금의 단순한 행정 기관, 행정 구역의 통합, 행정 뭐 업무의 통합 가지고는 하나만하다. 권한의 분산이 없이는 이게 어떠한 논리든지 논리를 펴든 간에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 분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저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정도로 떠들어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정치적 수사고 정치 노름이다. 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의 부산, 경남 지역의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행정구역만 통합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가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인자사 깨달아. 아니 그 요가 관련해가지고 쭉 가다 서울 가다 보니까 우리는 경상남도잖아요. 경상북도 가다 보니까 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또 강원도 가다 보니까 강원도 특별자치도 뭐 전부 특별자치도 그 특별자치도 그럼 그게 좀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분권이나 권한이 좀 일반도 우리 행정기관에 비해서 조금 나은가요? 좀 자치권이 그렇죠. 있나? 제주도 특별자치도잖아. 그러니까 그 더 나은 것보다는 권한이 좀 제재를 받는 것들이 좀 권한이 줄어들죠. 조금? 네. 그럼 전부 자치도라 만들지. 왜냐면 혁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처럼 그럼 어느 일정 기간 안에 이제 그게 심사가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창원 특례시가 된 것도 인구 100만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그거를 박탈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경상남도도 그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경상남도도 빨리 특별자치도로 근데 그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꾸 늘어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그냥 일종의 정치인 정치 노름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빨리 이게 가시화시키려면 하여튼 뭐 부작용이 있겠지만 공천제도 진짜로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공천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래 보죠. 위에서 상향식 공천제도 공천 안 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 보죠. 지방 분권과 경남 부산 행정 통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